네, 전국 22개 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파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임금과 단체 협약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자동차 노조사나 22개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2일 동시에 임금과 단체 협약 관련 조정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조정기간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달 28일 첫 차부터 전국 버스가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 마을, 고속버스가 모두 참여해 파업 규모가 4만여 대에 달할 수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모든 제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통상임금 관련 임금 체계 조정이 전국으로 확산하게 된 셈입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는 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현재 임금 체계로는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들도 적자분을 메워주게 돼 있어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뜻하지 않게 그동안 임금 체계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곤란한 이런 상황이 생겼고 임금 체계를 이제 새로운 판결에 근거해서 새롭게 정돈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서울 버스노조는 노조원 찬반 투표와 조정 절차를 이미 거친 만큼 총파업 예정 전날까지 사측과 교섭을 벌이면서 준법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오늘 새벽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권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이른바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전면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평소와 달리 속도가 저하된 상태에 또 휴식 시간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움직인다는 방침입니다.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배차 간격이 늘어지면서 일부 노선은 시민들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출근 혼잡 시간대를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지하철을 수십 차례 증편하는 등의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우선 오늘 하루 경고성 투쟁을 한 후 내일부터 5월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정상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해 9시간 동안 정해와 속개를 반복했는데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시민들 불편을 좀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너무 간극이 커서 저희들도 그 많은 금액을 안고 가기에는 너무 이제 무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제 합의에 도출되지 못했고요. 이번 협상에서 노조 측은 기본급 8.2% 인상을 비롯해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평균 임금이 약 15% 상승한다며 8.2% 추가 인상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아직 추가 교섭 일정은 잡히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는 향후 전면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노조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SBS 권지훈입니다. 야간 근무나 퇴직금 같은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앞으로는 재직 같은 조건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과 휴가비가 포함됩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판례를 바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힌 이후에 내려진 조치인데요. 또 어떤 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내용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통상임금 요건이었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에 고정성을 제외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힌 게 핵심입니다. 과거엔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 즉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된 성질의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담은 노사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 명절 상여나 휴가비를 살펴보면요. 이 기간 해외 연수 중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금액을 받지는 못하지만 통상임금 산정 땐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정기상여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신입사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입사했더라도 통상임금에는 이 상여금이 포함이 되고 이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이에 근거해 산정됩니다.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부터고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같은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늘면서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하기 위해 성과급이나 직무급 도입 같은 변칙적 행태가 시도되지 않게 현장 지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노사가 복잡한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는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